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조문 28조 어제에 이어 소청령탕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안에 잘못했네요. 상안에 심하유 수기하여 그러니까 심하에 수기하고 이렇게 뭐뭐하며 이렇게 읽지 말고, 자, 병의 원인이나 병세로 보이는 데서는 다음의 병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요건 하여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그냥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야. 심하에 수기하야, 심하에 수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감에 의해서 우리가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토 하나가, 이 현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 글을 쓸 때 한문은 현토를 달질 못하면은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가 글들이 다 붙어 있거든요. 서전 같은 경우도 글들이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그 구두라 그러거든요. 구두. 글을 끊는 데만 공부하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전 같은 건 글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던지. 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착박 붙이는 게, 여러분 토를 붙여놓으면 한문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전 공부를 많이 안 했다 하더라도 한문 용어 자체는 쉬운 용어잖아요. 한의학 용어라고 하는 건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야 뭐뭐 때문에 뭐뭐이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토라 하더라도 틀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 시각에서는 해석이, 여러분 관점에서 해석이 변하면은 토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다른 토는 한 50점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심하의 수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심하의 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헤이 미천하면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서를 관념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외워야 돼요. 심하의 수기가 있으면은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뭐 표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타난 증상을 그대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특징적인 사건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병증이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병증, 이거를 병증이라고 해도 되고 병정이라고 해도 돼요. 이와 같은 병증을 근거로 반대로 이것을 판단한다. 이게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뭐 건방진 얘기지만 글 쓰는 방식 같아요. 자, 병의 뿌리, 병의 독, 처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요건을 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도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증을 반드시 기록을 한다. 이것을 갖추어야지 중경서가 나름대로 문장이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하의 수기만 있고 이것이 없다든가, 이것만 기록하고 이런 것 같은 심화만이라든가 이와 같은 표기가 없다면은 글이 미완성된 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짧은 글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소청탕으로 주지하라.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심하유 수기가, 어떤 분들은 일본 뭐 고방가들이죠. 현대 고방가들이죠. 위내 정수증이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어요. 위내 정수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는데, 이것이 부정되기도 해요. 이건 아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협하유수기라든가 격간유수기라고 하는 표현을 봤을 때
반드시 위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오목가슴, 위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오목가슴에 수기가 정체된 어떠한 경험적 사실에 의해서 썼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나 예를 들어서 위내 정수증이 있으면 사실은 무조건 그러면 소총영탕 쓰느냐? 그렇지가 않죠. 예. 위내 정수증은 대표적인 게 일종의 사군자탕이라든가 요즘은 향사육근자 이것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예. 다만 이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소총영탕을 쓰는 거예요. 위내 정수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증상이 없고 심화비라든가 그러면은 사군자탕이 맞죠. 인삼계통을 써야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수기 변조로 인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증상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소총영탕을 쓰는 거예요. 심화의 수기라도 이와 같은 증상이 없으면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경은 글을 쓸 때 이렇게 저것이 심화의 수기가 본체라 그러면 이것은 용, 예. 근본과 현상 이거를 또는 현미무관이라 그랬을 때 요거 작을미죠. 네, 작을미 현은 이제 제가 그냥 시간상 작을미 나타난 거. 채용 이론하고 현과 미는 사이가 없다. 이것이 제가 송대의 정의천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글 쓸 때 이런 식으로 다 갖췄다는 거.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이 이해를 하고서 글을 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자 심화유수기라고 하는 것이 위내 정수가 됐던 무엇이 됐던 이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심화유수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도 이거는 다 주워 들은 얘기예요. 수액성. 그 사람이 환자가 애들이든 마찬가지로 수액성 질환을 야기했을 때가 바로 심화유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복진과 압진으로 촉진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래가 많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목소리도 들어야 돼요.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사람이 코를 푼다든가 그러면은 기침하고 저기 했을 때 가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거렁거리는지 소리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습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건조한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액성 질환,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질환에서 워낙 이것이 탁월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인체 내에 수액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심화유수기라고 봐도 무관하다. 반드시 위내 정수증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 요 글이 아주 재미있는 글이에요. 또 우리는 이런 거 그냥 감가하는데 저도 자꾸만 글을 보다 보니까 요 같은 단서가 재밌는 거예요. 약을 복용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그런데 계지탕에서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번자는 복탕하고 나서 번조증을 느끼는 사람은 장차 병증이 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나와요. 이것은 한이 거하고 병증이 풀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거 쉽게 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런 글들이 참 멋있는데 나중에 여러 같은 단서는 이건 전부 다 이것도 마찬가지 경험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경험.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한이 거한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한이 없어지고 병증이 풀리려는 것이다. 이 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서 이 한이 바로 술을 말하는 거예요. 술을.
자, 예전에 제가 그 저기 뭐죠? 증으로 아니다. 어디 썼었는데 그걸 해서 제천성상하고 제지성형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주역에서 나오는 개사편에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글을 쓰면 또 시간 걸리니까 하늘에서는 상을 말하고 하늘에서는 하늘로 개념, 하늘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할 때는 상이 되고 땅을 개념으로 말하면은 형이 된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천성상하고 하늘에서는 상이 되고 제지성형, 땅에서는 형태를 이룬다. 그러나 상과 형은 소지에 따라서 어디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지 같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뭐냐면은 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체적인 물질 개념, 형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법이 옛날 사람들이 글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수족이 골랭하다, 차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수를 뜻하는 거예요. 수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 것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수기를 내무는 거예요. 축소증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갈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계지탕에서는 번이라고 그랬거든요. 다른 조문에 또 나와요, 이게. 심지어는 그 발작 비슷하게 소시오탕에서는 증증 발열 증증 발출이 해라 그랬어요. 번조증이로 해가지고 발작 그냥 나듯이 땀이 날 때 흠뻑 나듯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반드시 땀을 흘리진 않더라 하더라도 이소변을 통해서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그 관찰이 얼마나 우리가 뛰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요 조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갈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이게 내가 치료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총명탕이나 마왕탕이나 소시오탕 같은 걸 썼을 때 명현 반응으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약물에 의해서도 갈증이 나타나요. 심지어는 번조증이 나타나요. 이건 제가 경험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고방가 입장에서는 저도 약간 절충파기 때문에 저는 미연에 그래서 여기다가 석고를 좀 쓰는 편이에요. 사실은. 예. 어떤 분한테 소총명탕 징의에서 어른인데 소총명탕을 썼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번조증을 느끼더라고요. 환자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석고를 집어넣었더니 번조증이 풀린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소총명탕이라는 약을 이해를 하면은 왜 번조증과 갈증이 발생하는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게 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니까 일단은 이것을 정문으로 정석으로 일단 보시고 만일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고 번조증이 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소총명탕에다가 얼마든지 석고를 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참고사항입니다. 네. 요 뒤에 썼어요. 네. 소총명탕을 복용하고 나서 갈자는 스스로 풀리려고 하는 것이니 반드시 마땅히 먼저 요 갈자와 폭탕이 갈자와 요기 계지탕에 나오는 욕 자해자 필당 선번이라고 하는 조문과 같은 종류나 여기에서는 복탕이의 갈자 한거 욕해라 하고 저기에서는 땀이 먼저 번조증 얘기를 하면서 땀이 남으로써 풀린다고 하니 한거자는 바로 한수를 이해한 것이다. 꼭 발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땀이 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이소변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이해하게 되고 하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불을 끄는데도 마찬가지고 치수하는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소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재, 병위가 똑같은 수분이라 하더라도 동종의 병독이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것을 이렇게 중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치료 방법이.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도 경험적 산물이다. 자, 소총령탕 방약 중에 자 우리가 보면 마황, 세신, 건강, 반화 이 약을 보세요. 이게 심히 건조한 약이에요. 이 건조라는 게 뭐예요? 조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습을 말리는 거죠. 백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한 약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마황이라든가 세신, 건강 반화는 강력한 건조제이기 때문에 혹 번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중을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이건 제 경험이니까 석고를 집어넣어서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석고를 굳이 쓰질 않아요.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석고를 저는 굉장히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거는 꼭 저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고방 가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황한의학에 보면 자기가 소총령한테 석고를 썼다. 왜냐하면은 마황에 석고를 쓰는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대총령탕에서부터 월비가출탕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석고하고 마황을 같이 배합을 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후세방에 있어서 주교온담탕에서 석고를 집여넣은 경우도 있잖아요. 반화도 같이 석고하고 충분히 쓸 수가 있다. 저는 굉장히 석고를 좋아하고 이진탕류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잘 써요. 왜냐하면은 그 열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담이 있을 때는 물론 굳이 반화만 쓰지는 않아요. 석고를 반드시. 저 같은 경우는 석고를 저는 남용하는 버릇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거는 개인적인 뭐 취향이니까 뭐. 그러니까 후세방에 있어서 그 반화사심탕에도 경우에 따른 막 석고도 저 같은 거 막 집어넣어요. 그만큼 저는 석고를 제가 오늘 석고를 말씀 많이 드린 건 석고가 어쨌든 간에 광물질로 돌이지만은 이것은 크게 해로움을 주질 않아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혹 설사를 유발시키거나 복통을 약간은 줄 수가 있게 그거는 우리가 감별을 해내야죠. 석고는 굉장히 현대인들한테 활용하면 좋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석고는. 그러니까 마왕, 세신, 건강, 반화가 어떻게 보면은 소청령탕 방의 주리를 이루고 있죠. 그만큼 우리 몸의 인체 내에 습이 굉장히 많이 잠재하고 있다. 꼭 위내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왕과 세신을 보면은 이것은 뭐 강력한 세신 보세요. 세신 보면은 벌써 향기가 엄청 강하잖아요. 마왕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잖아요. 방향성이 강하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뭐 건강도 마찬가지죠. 방향성이 강하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수기를 내보는 작용이 강하다. 심지어는 천궁도 마찬가지예요. 천궁도 옛날 그 춘추 자전에 천궁 약재가 나오는데 천궁을 옛날 고대 사람들은 거습제, 조습제로 사용했어요. 우리는 그냥 보혈약으로 막 잠깐 인식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천궁도 강력한 조습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에 대해서 뭐 막연하기보다 작은 분야지만 팩트 있게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세시는 뭐냐? 주치점이 수금, 묵은 음과 일종의 음은 정수하고 조금 달라요. 또 담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그 옛날 사람이 구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이라고 하는 건 수보다 약간 고용화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 담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담까지는 아니더라도 담이 보다 더 그 오래되고 고형화된 것이라면은 수는 가볍고 음은 고 중간 단계가 아니겠냐.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예. 어쨌든 간에 수분 변조를 이렇게 표시한 거니까. 예. 수금과 정수를 치료한다. 다 잊어버리시고 강력한 발산시키면서 수기를 치료한다. 마황학은 다른 성질이죠. 예. 방치로는 심하유 수기, 자 해수 흉만. 여기에서 보세요. 이 흉만이 어떤 원인이냐? 바로 수기로 인해서 수기가 상충함으로써 압박을 줬기 때문에 흉만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를 때 흉증유혈이라든가 이럴 때는 황련을 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어떠한 증상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배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해수 흉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독이 어떠한 병독이냐에 따라서 가슴이 답답했을 때 치료하는 방식이 뭐 좋기 한 4-5가지가 돼요. 이 흉만만. 뭐 치자시탕, 뭐 소화명탕, 대하명탕, 심지어는 대승기탕도 흉만을 치료하거든요. 심지어는 마흥탕도 흉만을 치료할 수가 있잖아요. 천이흉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사고방식을 고정관념에 있으면은 고방을 따라가지 못해요. 작은 글이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자, 상역 협통이라고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수기가 우리 몸에서 자충우돌, 상충하박 어디로든지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무서워요. 어디로든지 간다는 거예요. 수기는. 이와 같은 압박을 줘도 협파통. 요즘에는 물론 우리가 뭐 늑간신경통이니 뭐 이런 데 신경통으로 이래서 염증을 변하잖아요. 자, 염증이라는 말도 저는 양방엔 거의 뭐 문외한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염증 소견이 있으면은 100%는 아니지만은 거기에는 수기가 정체된다. 예, 수기가 정체된다. 심지어는 염증을 담으로 이렇게 담음으로 오래되면 이것이 오래되면 담음이 되죠. 옆구리 열린다든가 등이 염증 소견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수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오래되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진탕류를 쓸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떠한 열감이 심하다든가 무조건 열감이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 이진탕이라든가 오룡산유에다가 찬약을 쓸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수분이 정체가 돼도 앞서서 여기도 보면은 갈증이 번조증과 갈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번조증과 갈증에 무조건 예를 들어서 백호탕을 쓰면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체가 이렇게 신비롭고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개념만 가지고서 갈증이 있으면 뭐를 하다. 그 전반의 사정을 이해를 하지 않고서 단순한 번갈만 가지고서 어떠한 약을 구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기 변조로 인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삼음병, 소음병에도 번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음병에도. 그러니까 음양, 허시를 구별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증상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서 음양과 허시를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은 허증이다, 이 사람은 양치다. 이와 같은 것은 굉장히 잘못된 논리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통도 마찬가지고 흉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만큼 우리가 자, 그 중경의 글에 보면은 자, 흉만이다, 뭐 협통이다. 요 같은 개념은 환자들을 한번 만져봐야 돼요. 의외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옆구리 아픕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옆구리가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상대적으로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 본다든가 흉만 있을 때 가볍게 촉진과 압진은 항상 천천히 압박도 천천히 가볍게 시작을 해야 돼요. 촉진과 압진 이 진찰 자체가 바로 치료가 된다. 흐트러져 버려요. 수기
수기 같은 경우는 위내 정수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하면은 이게 물이 흐트러진다 그랬잖아요. 예. 소화기 복부 위에 물도 마찬가지고 살살해요. 그걸 누르면은 물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물이 꿀텅 하면서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세시는 이 정수 강력한 이것을 치료하고 예. 흉만과 소통에까지 그 약의 것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백복령이라든가 뭐 텍사라든가 그 쓰이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기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미자. 오미자는 다 뭐 잊어버려도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해소증과 이게 뭐가 뭐냐. 제가 기침하면서 무엇인가 머리에 덮어 쓴 거. 두중감에 뭔가 이렇게 모자를 쓴 것 같은 느낌. 내 머리 위에 무엇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바로 뭐예요? 예.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오미자와 텍사는 모두 뭐를 치료한다. 그러나 형격이 다르죠. 예. 오미자는 여기서 주증은 해소죠. 이 해소증에 의해서 기침에 의해서 충격의 여파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대상은 해지 뭐가 아니에요. 오미자는 기침이지.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자, 텍사는 반대로 현하면서 뭐를 유발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현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이거는 뭐 수기죠. 자, 그러면은 오룡사는 바로 이 두중을 치료해요. 그러니까 오룡사는 단순히 소변 분리라고 하는 이면에는 바로 수기의 변조에 의한 상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오룡사는 우리는 그냥 이뇨제다, 이수지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축수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현운증이에요. 그리고 두중증이에요. 기울림증도 있어요. 그 예전 사람들 표현이 정말 잘한 거죠. 그러니까 모는 해와 현의 상충 현상이에요. 이것은 결과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미자를 현이모에 사용한 예를 보면 항시 이거는 일본 고방가들이 해놓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오미자를 현과 모에 현하면서 모에 사용한 예를 보면 건강과 세신을 배합했다. 이와 같은 거. 자, 오미자를 여기를 치료할 때는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총령탕이 이게 있으니까. 예. 현이 심화 축수에 의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경은 심화요 수기라고 하는 병근을 기술하면서 두현증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을 통해서 축수를 짐작할 수가 있고 축수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두현증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익숙해져야 돼요. 완전히 익숙해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환자를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것이 어떠한 그 루틴에 의해서 일관된 어떤 거에 의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뭘 하나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기가 있으면 당신 소변 잘 봐요, 못 봐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예. 근데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어지럽다 그래가지고 당신 혈어야 사물탕 써.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완전히 논리가 다르는 거죠. 예. 저는 실질적으로 글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보고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일본 무슨 임상서적인데 일본 사람들은 두통증이 있으면은 거의 60%는 이거 잠깐 기억 못 하겠는데 그냥 50%에서 60%는 오룡산을 쓴대요. 아니 저도 후세방에 완전히 쩔어 있었는데 그게 후세방이 멋있었고 고방을 알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지만은 그래도 못 들어갔거든요. 아니 어떻게 두통증에 오룡산을 50% 60% 써요. 전 깜짝 놀랐어요.
대표적으로 뭐 천공다조산이니 뭐 이런 걸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멋있잖아요. 그런 약들은. 아, 오령산이 이뇨지지고 그런데 무슨 놈의 그러냐. 한 10여 년, 20년 지나가서 그 말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중경의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기 변조가 우리 인체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글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수론에서도 얘기했고 가목론에서도 우리 수분이 우리 몸의 70%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 몸에 있는 대다수의 병증은 수분 변조다. 그런데 그 수분 변조를 치료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죠. 그래서 이진탕이 명의학이고 주단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체의 괴병이라고 하는 것은 담으로 형성된다. 그 말은 벌써 7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7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글 쓰는 방식이라든가 중경의 글 쓰는 패턴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글이 재미있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후세방에 기술되어 있는 그러한 책들랑 달라요. 그리고 어떠한 현상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제일 좋은 장점이 뭐냐? 수많은 처방을 외울 필요가 없다. 병명과 병인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 방식에 의해서 처방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론 과거의 좋은 처방을 제가 함부로 이렇게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매몰될 필요가 없고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처방을 후세방도 저는 뭐 인용을 하니까 쓸 수가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처방 1000개, 10,000개를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 인체의 수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조, 수기가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공부하는 게 오히려 저는 100배, 1000배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혈도 수예요. 옛날 사람의 관점에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뼈도 수예요. 수는 뭐냐? 제가 기론에서 처음 시작할 때 기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수다라는 말도 맞고 모든 게 기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너지화된 거예요. 수는 기의 진료. 진료가 없으면은 기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은 기가 있지만은 기론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목도 마른 나무도 기가 있다. 고목사회라 그랬잖아요. 그 장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고목사회도 기가 있다.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기라고 하지 죽은 거를 가지고 말하는 건 기라고 하지 않는다. 원래가 이 기는 수에서 유래된 말이다. 물이 하늘에 떠달리는 현상을 보고서 기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예전 사람들은 이 수의 변화를 기로서 나중에 표현을 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뼈도 기의 형상에 불과하다. 뼈도. 그러니까 그만큼 지나친 표현이지만 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전 사람들은 중요한 관점에서 봤다. 이게 정말로 맞는지 틀린지 난 몰라요. 저도. 옛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생각을 했다라고 이와 같은 생각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병증을 보고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임상경을 통해 가지고 타당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론이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가금이 상한논익에서 해놓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걸 되게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표현 자체는 조금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들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굉장히 상한론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이론 인식론이에요. 마왕탕은 땀이 피부에 정체되었을 때 이때는 외감의 그 항기를 발산시켜서 치료할 때 마왕탕을 쓴다. 피부. 계지탕은 경락. 왜 이러냐? 이게 경락과 줄이라는 거죠.
영위에 특히 위에 있을 때, 땀이 위에 있을 때 혈맥의 전기를 소통. 그러니까 해석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땀이 피부보다 약간 심층 부위에 있을 때 계지탕의 양력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양력의 양력.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피부, 경락, 요거는 갈근탕은 기육. 일종의 갈근탕은 항배 강수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 기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진에게 그 전기를 재성. 저는 이런 거는 천기를, 이와 같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렇게 승제한다. 갈근이 바로 요런 거죠. 그러니까 피부, 경락, 기육, 흉중,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심층 부위를 뜻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양력이다. 그러니까 땀이 예를 들어서 피부에 몰려 있을 때는 계지탕으로서는 이것이 약의 치료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계지탕의 힘만 가지고는 여기에까지 도달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데 자꾸만 양력을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약의 힘. 대청룡탕은 땀이 흉중에 있어서 할 때에 양기를 발산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와 같은 말은 좋아하질 않아요. 이와 같은 말은. 대청룡탕은 예를 들어서 불한출이 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한출이 천을 기억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한이 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한출이 번조의 그 증상을 기억을 해야지 한이 흉중에 있다. 이거는 해설할 때 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청룡탕은 뭐냐? 불한출이 번조죠. 마왕탕은 뭐냐? 무한이 천이죠. 계지탕은 실질적으로 계지탕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계지탕이 조문에 땀을 어쨌든 간에 표위에 치료하는 약으로 이렇게 규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계지탕은. 거기에 보면은 백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지탕은 물론 그 태양병에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태음병에 사용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봐요. 계지탕은. 계지탕, 계지가 작약탕 같은 경우 오히려 태음병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명분 이렇게 그 태양병이니 태음병이니 이와 같은 거는 너무 거기에 우리가 매몰될 필요가 없다. 계지탕은 분명히 거기에 생강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지와 생강만 가지고도 권위주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으로 너무 지나치게 믿을 필요가 없다. 사실에 의해서. 계지탕의 사실은 뭐겠어요? 처방이에요. 소청령탕은 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수기죠. 수가 심화에 있을 때 내축의 수기를 구축할 때 아주 좋다.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 말하면 이뇨지제는 아니죠. 소청령탕은. 그 안에서 애매모호한 데 있는 거예요. 심화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변하기도 어려워요. 소변 불리증이 있으면 당연히 이소변 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그 심화에 있을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수기를 말리는 건조화시키는 그와 같은 작용이 아니겠는가. 다만 이것이 발안이라고 그랬지만은 큰 의미에서 그냥 이수라고 하는 거. 치수나 이렇게 수기를 치수. 이렇게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치수삼법, 발안호법, 치수삼법. 그러니까 큰 틀에서 넣으면 전부 다 치수라고 봐야죠. 건구이의 수입직 토자는 수기가 상초, 제상자에 있는 경우는 한이 발지 아니. 이와 같은 용어는 제상자, 한이 발지. 이거는 이 이면에는 내경이에요. 소문. 왜냐하면 중국 전통 상한 농가들은 내경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중경의 모든 이 방법, 치료 방식은 내경에 의해서 나왔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경 소문에 보니까 제상자 한이 발치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이것에 의거해서 중경이 소청령탕과 오룡산을 만들었다고 하는
교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이 글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이 가금의 이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내경을 신봉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론을 무시하고 내경에 의해서 재상자는 이어갔대. 제가 그 자서변에서도 누차를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소문과 영추가 기본적인 그 오리지널은 중경서보다 분명히 앞섰지만은 한 200년에서 300년 앞서서 편집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가 보고 있는 소문과 영추가 과연 중경서보다 오래된 책이냐? 저는 그걸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내경의 대부분은 오히려 중경서 이후에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재상자 한이발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오히려 중경의 처방이라든가 방법론에 의해서 누군가가 만들어서 조작한 게 아닌가. 저는 물론 이거는 가설이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경을 신성시하다 보니까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을 해놓은 거예요. 예. 이거는 제 위험한 발상이니까 심화비편 편만이통은 수기가 중초에 있는 거니 중만자는 사지운의 하니. 이거 다 내경에 소문이 있는 말이에요. 이럴 때는 10초탕과 대암탕을 쓴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중경서를 보면은 처방 하나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오치호와 역치호와 괴병을 겪었는지를 조문 보면 우리가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허구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나서 이것을 치료하고 이와 같은 처방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자체도 무수한 오류를 겪고 나서 십조탕과 대함융탕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승기탕을 쓴 거예요. 무조건 승기탕을 다 썼어요. 거의. 그렇지 않으면 조문을 나중에 이해를 못하게 돼요. 허구한 날 다 사제를 쓴 거예요. 사하고 또 사하고. 조문 뒤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치료가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대승기탕 가지고 흉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 병독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함융탕을 만들어낸 거고 대시호탕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이 방광 소변 분리는 수기가 하초에 있어서 제하자는 뭐 인이 갈치다. 소문 보면 이 말은 다 멋있는 말이에요. 쟤는 이 말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중경이 이 말에 의해서 처방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의안을 구성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잘못됐다. 예. 중경서는 정말로 경험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말도 경험에 의해서 찾아낸 말이죠. 이 가지는 계직억의 갑출탕이라든가 뭐 또는 절영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절영탕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앞서서도 보면 알겠지만은 피부, 경락, 기육 요 같은 용어 자체가 내경적 용어예요. 그러나 상한론에도 분명히 있잖아요. 계지는 본이 기육이니 본래 기육을 치료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문을 그것은 원래 정문이 아니거든요. 그와 같은 글들은 내경에 의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 조문을 갖다 누군가가 집어넣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자서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경서가 됐던 황제의 내경이 됐던지 간에 그것은 한 시대의 글도 아니며 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한 500년에 걸쳐서 한나라 이후에 위진 시대를 거치면서 수나라가 형성될 때 즈음 돼서 거의 우리가 보고 있는 상한론과 내경이 이렇게 거의 완성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만 그것은 제 혼자만의 생각. 물론 어떤 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그 경희대 후배 교수님인데 한 분이 저거 했더니 그분은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글을 공부하는데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보고 생각해야 된다.
그러나 중경서가 가지고 있는 조문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어떠한 병증이 형성된 원인을 반드시 기록을 하고 이 병증과 이 병인에 대해서 어떠한 그 처방을 만들어내는 것을 합리적으로 자기네 방식,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방법론에 의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경서가 100%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리의 대선배들은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현상을 이와 같이 보고 해석하려고 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처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처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이것이 맞고 틀리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또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옛날 사람이 잘못했다, 이거는 일단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봐요. 중경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들의 논리에 의해서 이와 같은 처방으로서 환자를 고쳤다. 저는 요것밖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역할을 못해요. 이 이후의 문제는 후배들이 보다 더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서 이것을 나름대로 또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지루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